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광기술연구소에 소속 심준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중 파장 보정 방법을 적용한 다이나믹 분광 타원 평광계의 안정도 향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엘릭서 배터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엘릭서 배터리에 적용한 SE와 저희 연구실에서 고안한 DSE를 비교한 후에 DSE가 가진 문제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릭서 배터리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반도체 측정법 중 하나로 타원 계측법이라고도 합니다. 타원 계측법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렬된 평광 상태의 빛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편에 입사시킨 후 시편에서 반사된 빛으로부터 평광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고 평광 상태의 변화량으로부터 P파와 S파의 진폭비를 의미하는 싸이와 P파와 S파의 위상차를 의미하는 델타를 계산합니다. 델타와 싸이를 타원 계측각이라고 하는데 델타가 싸이보다 더욱 민감하게 변화함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타원 계측각을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 데이터와 피팅함으로써 최적의 피팅 결과를 찾아 시편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편의 물리적 특성을 구하는 것이 바로 타원 계측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타원 계측법을 적용한 측정기기가 바로 스펙트로스코픽 엘립소미터 SE입니다. 좌측의 이미지는 현재 쓰이고 있는 상용 SE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로테이팅 애널라이저 혹은 로테이팅 컴펜세이터 등의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상용 SE의 경우 타원 계측각을 측정하는데 이러한 구동부의 회전이 필수이기 때문에 SE의 측정 속도가 저하됩니다. 저희 연구실은 그러한 점에서 착안해서 DSE를 개발했는데 DSE의 경우는 일체형 간섭계를 채용함으로써 평광 상태를 자체적으로 변조시킬 수 있고 덕분에 구동부 없이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 SE에 비해 훨씬 빠른 측정이 가능합니다. 상용 SE가 1회 측정에 초단위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DSE는 20Hz, 즉 초당 20회 이상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DSE의 단점으로는 정밀도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DSE의 시스템은 온도 유전성을 가지는데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온도의 변화가 델타의 변화와 같은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유전성은 DSE의 정밀도를 저하시킨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팀은 온도에 상관없이 DSE가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수준의 오차를 가지는 정도의 정밀도 향상을 목표로 삼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의 연구를 보완해냈습니다. 연구를 설명드리기 앞서 DSE의 측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체형 평광 간섭 모듈에 입사되는 빛은 각 경로를 거쳐서 P파와 S파로 변조가 일어나고 광 경로차에 의해서 고주파 간섭 신호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간섭 신호에 푸리의 변화를 적용시켜서 A시텀과 D시텀을 얻고 A시텀만을 추출한 후에 A시텀으로부터 광학 이상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측정 전 준비 단계로서 우선 기준 신호를 측정합니다. 기준 신호란 베어 웨이퍼를 측정했을 때의 간섭 신호를 의미합니다. 기준 신호를 측정한 후에 측정하고자 하는 시편을 정렬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측정을 실행합니다. 기준 신호는 시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고 시편이 정렬된 상태의 신호는 추가로 시편에 대한 이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값을 소거시킴으로써 시편의 위상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기준 신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광 위상 정보를 완전히 소거시켜야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데 온도 변화에 의해서 광 경로차 H가 변하게 되고 그 때문에 광 경로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광 위상 정보가 변화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광 위상 정보가 완전히 소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DSE의 장기적 측정 안정성이 저하됩니다. 저희는 DSE의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정 경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이 솔루션의 핵심은 온도 변화에 의한 간섭계의 경로차 H의 변화를 고정 경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측의 그래프는 본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부터 얻은 고정 경로에서의 간섭 신호의 일부를 확대한 것입니다. 푸른 실선과 두 개의 점선은 저희가 측정 경로에서 실제로 측정한 빛의 경로를 나타내고 있으며, 붉은 실선은 저희가 임의로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반주기 신호에서의 빛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본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OPD가 변화하고, OPD가 변함에 따라 분광 간섭 신호가 쉬프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특정 파수에서의 빛의 강도를 관찰했을 때 빛의 강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빛의 강도 그래프가 실제 값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이고, 이는 앞으로 진행할 실험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요소입니다. 빛의 변화량을 통해서 평광 위상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파장에서 평광 위상 정보를 구하고, 평광 위상 정보를 계산 알고리즘에 적용시킴으로써 전체 파수에 대한 위상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상 변화량을 측정 경로에 보상함으로써 오차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단 좌측의 그래프는 측정 경로에서 실제로 측정한 값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한 고정 경로에서의 위상 정보를 푸듯한 것인데, 높은 정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시뮬레이션 값을 통해서 하단 우측의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평광 위상 정보의 변화량을 얻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과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적용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 상단의 그래프는 측정 경로와 고정 경로에서의 두 파수에서의 10시간 동안의 평광 위상 변화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분광기의 파장 범위의 최대치와 최소치에서의 데이터인데, 파란 실선은 687나노미터에서의 파수를, 붉은 실선은 550나노미터에서의 파수를 의미합니다. 고정 경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10시간 측정 시 약 30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측정 경로와 고정 경로의 측정치가 높은 정확성을 보여 상당 부분 갖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개의 파수에서의 평광 위상 정보를 구함으로써 그 사이 구간의 평광 위상 정보를 모두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 때문에 파장 범위의 양끝값에서의 파수를 선택했습니다. 보정 경로에서 측정한 두 파수에 대한 평광 위상 정보의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파수에 대한 평광 위상 변화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 P1과 P2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평광 위상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분광 평광 위상 함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10시간 측정 시간을 5시간 간격으로 T0, T1, T2라고 하고, 각 시간에서 추출한 분광 평광 위상 함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광 평광 위상 함수가 미세하게 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 변화에 따른 광 경로차의 변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정 경로를 통해서 구한 시뮬레이션 값의 측정 경로에 보정시켜줌으로써 온도 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량을 보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시간 동안의 측정 기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수준의 오차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보면, 본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 연구팀이 초기에 목표로 했던 수준의 정밀도를 확보했으며, 이는 기존 시스템에 대비 수십 배 향상된 결과입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솔루션은 DS의 측정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